네, 공수처가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갑자기 공수처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공수처의 이 입장 발표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하고 취소하고 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출국을 허락하고 출국 금지를 내리거나 또는 출국 금지를 취소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에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도 법무부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 이종섭 대사가 뒤늦게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 그 요청한 것도 법무부 출입국 심의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법무부 출입국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출국 금지할 이유가 없다 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출국하라 말하고 허락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출국 허락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의 출국은 법무부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 금지되어 있었던 그 조치를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유 없다 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해외 나가는데 왜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아마 10개 가까운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고발돼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돼 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일본의 우리 한자협 선배들이 꼭 한번 오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4월 5월에 갈 건데, 그럼 그때 이 10여 개 제가 소송 고소당한 이 사건 처리하는 경찰서, 검찰서 다 찾아다니면서 허락 받고 나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출국 금지가 돼 있으면 공항에서 못 나가는 것이고,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나갔다 올 수 있는 게 자유대한민국이에요. 대통령실은 출국 허락한 적 없다는 공수처의 대변인님 논평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이종섭 대사가 부임을 위한 출국 전에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서, 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고소당했으니까 대사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 간 거예요. 자진 출두해서 4시간 동안 면담 형식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수사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조사 날짜를 정해주면 맞춰서 와서 조사 받겠다. 그거 했다. 그러자 공수처에서 그러면 기일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기일 정해서 통보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하라는 뜻 아니냐. 국어가 우리 한글이 그렇지 않냐. 공수처가 기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으면 그 기일 통보받은 기일 전까지는 집에서 꼼짝 말라는 뜻이냐, 이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수처도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자마자 바로 공수처가 반박 공지를 했다. 그 정도로 출국 금지가 간절했다면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소환을 해라.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라. 이종섭 대사가 소환하면 바로 와서 수사 받겠다고 하지 않느냐. 왜 수사는 안 하고 수사 준비는 안 하고 언론 프레이만 하느냐, 너네는. 이 말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또 제가 어제 그저께도 논평을 했는데, 지금 뭐 일부 수도권 후보들이에요.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 사퇴 이것 좀 주장하잖아요.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제가 도대체 황상무는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언론에서 제대로 그 전후 맥락을 소개를 안 해주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단어 몇 개만 뽑아가지고 마치 황상무가 무슨
회칼 갖고 테러해듯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제가 파악한 이 정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방송기자들 몇몇하고 밥을 먹었대요. 점심을. 근데 이건 방송기자들이 먼저 밥 좀 사주세요 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방송기자들이 밥값 내겠어요. 수석이 밥값 내지. 그러니까 밥 사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후배들하고 20, 30년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갈 때까지만 해도 점심 먹으시다라고 제안한 출입기자가 다른 방송사 기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MBC 기자가 오는 줄도 몰랐답니다. 하여튼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방송기자 후배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분위기 좋게 만나서 분위기 좋게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상무 수석이 군대 생활할 때 정보사에 근무했었나 봐요. 정보사.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 5명 모이면, 5명 모이면 군대 얘기 꼭 나오거든요. 군대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분위기가 진짜 재밌어지고 뭐 서로 말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정보사 근무할 때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이 어떻고 뭐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제의 그 오은근 테러 사건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상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저 이 회칼 가지고서 기자를 테러하던 그 시대 그야말로 과거의 권력이 언론을 겁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DJ 시절에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도 있었고 조중동 사주가 한꺼번에 모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말은 다만 그런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럴 능력도 없다.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후배 사이고 그냥 정상적인 일반인이었다면 뭐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웃고 흩어질 그럴 분위기고 그런 얘기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황상무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황상무는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런 짓 할 생각 없어. 그런 짓 안 해.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부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는 좀 자제해달라. 정당한 비판은 받겠는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서 자꾸 악의적으로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상무의 이런 이야기와 분위기를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MBC가 회칼 테러 사건만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밥 먹자 그래서 가서 후배 기자들 밥 사주다가 옛날 이런저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는 절대 언론을 겁박하지도 않고 압박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황상무가 언론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황상무 사퇴시키면 그야말로 좌파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황상무 수석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으므로 사퇴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된 이 경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파악을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이렇게 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렇지. 근데 왜 황상무가 물러나야 돼? 언론한테 좋은 얘기한 건데. 그리고 협조 요청한 건데. 그러면 대통령 모시는 수석이 언론 기자들 만나서 우리 정부 좀 너무 악의적으로만 보도하지 말고 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보도해달라. 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수석 그만둬야지. 저는 말이죠. 황상무 같은 식으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활동하지 않는 다른 수석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해야
설거지를 해봐야 뭐 그릇도 깨는 거지. 그 그릇 깨졌다고 당장 모가지 쳐버리면 누가 부엌에 가겠어요? 여러분, 황상무 상황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한동훈이부터 이종섭 즉각귀국 황상무 사퇴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김은혜,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은혜, 또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수행실장 이용,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덩달아서 편승해가지고 황상무는 이종섭은 조기 귀국해야 돼, 황상무는 사퇴해야 돼,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나경원, 함은경, 김영주. 그러자 혹시 탐탐 기회만 노리던 김경렬이가 때는 지금이다 하고 잽싸게 끼어들어가지고 회칼 테러 언급은 기함할 수준이다. 본인이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어요.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는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동훈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는 대통령 레임덕 왔을 때 대통령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얘기다. 지금이 그런 때냐.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종섭 대사를 당에서 처리하라 마라. 이건 관례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직무유기부터 지적해야 한다. 예,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여권 안에 특히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종섭 조기 귀국, 황상무 사퇴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출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자들하고 만난 영상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부천에 출마하는 박성중 후보, 김복덕 후보 대담 영상을 방송 끝난 다음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후보들한테 현안에 대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국회 들어가시면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겁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던지지만 예컨대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황상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얘기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묻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불리해서가 아니에요. 후보들이 몰라요. 그런 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후보는 제대로 선거운동 안 하는 거예요. 자, 후보가 되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유권자 대면 접촉을 시작합니다. 밤 12시까지. 팍팍하게 하고 그야말로 새우잠 서너 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종섭 이 대사 사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황상무 이 사안 관련해서도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신문에는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럼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면 그냥 언론에서 큰 제목으로 한두 개 본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한테는 제가 현안을 묻지 않아요. 물어봤자 그냥 상투적인 말 몇 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선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 여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뛸 수밖에 없는 이 후보들의 입에서
이종석 귀국해라, 조기 귀국해라, 뭐 황상무 사퇴하라고 나오는 건 신문에 큰 제목 몇 개 보고 이게 민심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걸 기자들이 잽싸게 잡아채서 기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열고 해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양문석의 그 표륜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권양여비의 무슨 그야말로 사사청 같은 거라든지 자기 동네 이름도 잘 모르고 뛰어다니는 뭐 안기령이 같은 자에 대한 공격, 이거는 전국의 후보들이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방어해야 될 사안 있잖아요. 이종섭 사안이라든지 황상무 사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도태우, 장해찬 결국은 공천 취소로 결론 났지만 이 사안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게 대부분 팩트가 아닐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좌파들이 프레임 딱 갖다 씌워놓으면 우리 자유우파 후보들이 좌파 프레임 속에서 놀아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구난방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팩트를 잘 알고 있는 당 지도부한테 이 사안을 맡기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자, 양문석에 대해서 좌파 내에서 물론 노무현 세력은 뭐라고 하지만 공천받은 자들이 양문석에 대해서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이재명한테 딱 단일화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 심판이 맡기겠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증폭이 안 되거든.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떠들지 않으면 사안 자체가 커지지 않아요. 내부에서 떠들기 때문에 좌파들이 상투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